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라메트릭 모델링 마지막 시간으로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파라메트릭의 가장 핵심인 기하학적 모양 만들기.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파라메트릭은 숫자를 기반으로 변수값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채서 이러한 회전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까지는 넣지는 않고요. 짧게 애니메이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렌더를 열어주세요. 첫 번째 만들어 볼 도형은 이제 기하학적 오브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와 같은 이러한 기하학적 모델링을 하려면은 솔리드웍스 같은 이런 치수 기반 프로그램들은 좀 제작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블렌더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코스페어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A 아이코스페어를 만들어 주세요. 이번엔 그냥 단순하게 S를 눌러서 키우기보다는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딱 2배 정도만 키울게요. 여기서 스케일 값을 만들 수가 있고 디멘션 이곳에서는 정확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를 4로 올리면 스케일 값의 Z 값만 2배가 늘어났죠. 동일하게 4배 해주면은 좌우로 2배가 늘어나고 위 Z축과 그 다음에 Y축이 2배로 늘어나고 여기도 동일하게 2배의 값을 입력해 주면은 이와 같이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 들어가 주세요.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려면 이 방법을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형태들을 딜리트 해주는데 페이스만 이렇게 지워주고 하면서 와이어프레임을 다 남겨주는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번거로운 작업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와이어프레임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프레임, 모디파이어에서 제네레이트,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눌러주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딱 와이어프레임만 남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굵기 조절이 있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한번 늘려보시고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서 원하는 굵기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벌써 기하학적 모양이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subdivision, surface 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시 한 번 더 메꿔지면서 조금 더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값을 올리면은 조금 더 매끈해지고, 값을 내려주면 조금 더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큐브로 한번 해볼게요. 큐브의 경우엔 동일하게 일단 치수를 맞춰줄게요. 비례하게 디멘션 값에 4를 입력해주고, 탭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Subdivide 옵션 값에서 2 눌러줘서 이와 같이 큐브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모디파이어 와이어프레임 동일한 게 남겨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값을 조정해주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고요. 여기서 सब디비전을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기하학적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 메쉬, 아이코스페어. सब디비전은 3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서 제너레이트 와이어프레임. 그럼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굵기 조절 해주면은 기하학적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적용시켜주면 조금 더 디테일한 기하학적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해 볼 거는 치수 기반의 모델링입니다. 아까와 같은 회전문은 문이 가운데 있는 문이 돌아갈 때 다른 그 틀의 간섭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이거 3개로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같이 활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에 맞추는 방법은요, 여기에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여기에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화살표로 움직여주면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컨트롤 누른 채로 움직여주면 이 네모 한 칸마다 움직이게 되죠. 딱딱딱 맞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더 가는 실선이 있어서 이 실선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채로 빠르게 움직여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정확한 치수 값을 입력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문의 틀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에서부터 쌓아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3D 커서가 잡혀 있는 0,0,0의 오리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은 중심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마우스 오른쪽에 Set Origin, 그 다음에 Origin to 3D 커서, 이걸 눌러주면 맨 아래 정중앙에 오리진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 값에서 이걸 똑같이 늘려주되 이번에도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간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6m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에 딱 맞춰지게 되고요. 이거는 위아래를 길이를 Z값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줄여주시고요. 컨트롤로 해도 이 정확한 간격에 맞지 않게 되면은 이 디멘션 값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간격에 딱 맞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만들 틀은 이렇게 생긴 틀에 이렇게 생긴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만큼 길어야겠죠. 그러면 이 한 칸이 1m니까 y값을 6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8m로 맞춰주고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격 없이 딱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V에서 가운데에 놔주겠습니다. 가운데에 놔주고 이 문이 유격 없이 이만큼의 공간에 딱 맞아야 되니까 스케일 Y값 컨트롤 누른 채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처럼 약간의 유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수를 변경해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없이 딱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문이라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y값을 x값을 반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 안에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문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Z값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회전문처럼 움직여지게 되고 유격 없이 딱 맞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을 조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위치감, 로테이션, 스케일 값만 변경한다면 여기서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갈 거는 로테이션 값의 Z값만 돌아갈 거기 때문에 Z값에 0도에 맞춰주고 여기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죠. 여기 주황색 보시면 작은 이 주황색 표시가 키프레임입니다. 그리고 60프레임쯤에 이 값을 720도 3바퀴 돌려주고 2바퀴 돌려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문이라면 4바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돌아가는 회전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Shift A, 메쉬, 아이코스페어, सब디비전은 원하는 수만큼,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 와이어프레임, 굵기 조절. 조금 더 원하는 형태가 있거나 디테일을 위해서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그리고 값 변경,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스페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UV 스페어, 큐브, 토러스, 콘 하나하나씩 한번 다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모델링이 와이어프레임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몽키 원숭이 얼굴도 동일하게 와이어프레임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시켜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여기 있는 메쉬에서 큐브, UV 스페어, 아이코 스페어, 실린더, 콘, 토러스, 몽키 이 모든 모델링을 꺼내준 다음에 생성을 해주고 와이어프레임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सब디비전을 추가하면은 또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다 작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성하고 난 이후에 이 값들도 다 변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이용하면 이러한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는 콘으로 원뿔 형태지만 여기에 와이어프레임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삭간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삭갓이 되겠죠.
이러한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대나무 같은 텍스처를 씌워주면 진짜 삿갓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럼 토러스에 적용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수치 기반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듯이 큐브를 만들어 주고요. 중심점을 맨 아래로 만들어 주세요. 움직일 때는 값을 입력해도 되고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움직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이제 정확한 수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 수치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선 X선, Y선에 딱 맞추고 나서 중심점을 바꿔주고요. Set Origin, Origin to 3D 커서. 그러면 맨 아래 중앙에 중심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을 Z를 3배 정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Z값만 변하게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문이 있을 3m 공간 그 옆에인 X값을 4, 6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을 이만큼의 오브젝트 컨트롤 CV 컨트롤로 맞춰서 움직여주고 Z값은 똑같이 2m로 그 다음에 여기만큼 와야 하니 X값이 1, 2, 3, 4, 5, 6 X값을 8로 입력해주면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문이 있어야겠죠. 가운데 있는 걸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바닥에 맞추고 확신이 안 된다면 Z 값을 0으로 맞춰주면 바닥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X 값 하나 둘 셋 넷 4m로 맞춰주고요. 1, 2, 3, 4, 5, 6 Y 값을 Z 값을 6으로 맞춰주면 딱 유격 없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랑은 좀 달라서 많이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작업도 블렌더에서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은 Y 값을 꽉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백을 줘서 반절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반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움직여주면서 제대로 만들어졌나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큐브가 아니고 실린더로도 한번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치수 기반으로 한 칸은 1m,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D) 커서에 가져다 대고 set origin to 3D 커서 Z값 6m, 컨트롤 CV X 6m 똑같이 복사해주고 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의 중심이 가운데 있으면 회전문이 되죠. 근데 만약 중심점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끝에 있다면 로테이션을 적용해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밀고 닫는 문이 되겠죠. 가장 끝에 중심점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주면은 문이 이와 같이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흔히 아는 그런 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에 맞춰서 제작을 해 보시고 중심점에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애니메이션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가운데에 맞춰 주시고요. 가운데 문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0프레임에 맞춰주고 로테이션에 Z값 체크. 그러면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작게 찍힌 키프레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60프레임쯤에 값을 72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작은 점을 클릭. 그러면 총 720도 돌아가는 60프레임 동안 720도 돌아가는 회전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생은 이걸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재생이 됩니다. 요거는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작업을 해 보시고요.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로테이션 값만이 아니라 로케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 값도 한번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은 이후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짧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총 3시간 강의가 끝이 났고요. 다음번부터는 폴리곤 모델링,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진행할 일을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블렌더 창을 열어줄게요. 이전의 강의에서는 Shift A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에디트 모드에서 뭔가 특별하게 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로테이트나 기본 스케일에서 이 길이나 넓이, 폭만 변경을 했었죠. 다른 기본적인 이 도형들도 동일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에디트 폴리라고 해가지고 이 에디트 탭을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모드에서 다양한 변형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 루프컷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잘라지죠. 그래서 원하는 부위만큼만 늘리거나 줄이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늘리고 가운데 영역을 가만히 두거나 혹은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을 잡아서 스케일을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변형들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빠르게 모래시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이제 UV 스페어 이 굴을 만들어서 특정한 영역이 튀어나오게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전 강의에서는 이제 그동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편집들이 가능해집니다. 편집들을 하는 방법들을 편집하는 방법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큐브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나무를 하나 만들려면 어딘가에서 가져오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무 줄기를 금방금방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오고 지금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서 실린더로 한 벌틱스를 6개로 맞춰주면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육각형에서 이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좀 더 가지의 방향의 자유도가 높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면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는 이제 익스트루드와 루프컷 세 연계로 이제 이후에 다 배우게 될 기능입니다. 루프컷과 익스트루드의 연계로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주선의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주선에도 만들 수 있고 우주선의 날개도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뭔가 엔진 같은 것도 달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애니메이션틱한 이러한 우주선. 네, 이러한 부분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꼭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은 어떤 형태든 다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영역에 이 간격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면을 그냥 그대로 이용했어야 됐지만 이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이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조종수 부분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조종석이죠, 조종석.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여기도 실제와 같은 마치 분출구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구멍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본 적 없었던 복잡한 모델링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확장했지만 좀 더 복잡하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 뭔가 복잡한 모양들이 얽힌 게 이제 레고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레고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짧은 순간에 바로 레고 머리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모디파이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자, 모디파이어도 이제 सब디비전이라 해서 퀄리티를 기본적으로 높여주는데 한몫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잘 표현이 되는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한 레고 머리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몸통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큐브를 만들어주고 이 위의 영역에 간격을 좁혀줘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키워주면 또 순식간에 몸통이 만들어지죠. 레고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면이 길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또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고의 몸통과 얼굴 쉽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도형을 이용한 기본적인 강의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